하늘 한번 올려보기 쉽지 않은 도시의 시간은 늘 빠르게 흘러간다. 젊음도 그렇다. 쏜살같이 흐른 시간에 어느덧 82. 김할머니는 독거노인이다. 중국 CCTV는 오전 톱뉴스로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 박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TV를 보다 말고 갑자기 부엌으로 향하더니 찬장을 하나씩 다 여다다 보는 할머니. 이번엔 집안 곳곳에 두었던 비닐봉지들을 이유 없이 치우고 매만지기를 반복한다. 올해가 나이가 몇이더라 나이가? 그래 6개월 모르고 42살이니까 3살 먹어서 해? 그게 6개월 모르니까 65세가 맞잖아. 지금 여기 30살 들어왔으니까. 그럼 지금 몇 살이야 올해가? 네? 올해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커지지면 네, 고쳐줄게요. 65세가 맞지? 내가 꼭 말해봐요. 몇 년 전이라도. 몇 년 전에 어떻게 되냐. 의미 없는 행동과 어지러운 집안 모습은 모두 치매의 증거. 할머니는 치매 환자다. 내가 저 설거지 해주고 갈게. 엄마, 내가 설거지 해주고 갈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자원봉사자 외 찾아오는 가족은 없다. 엄마 얼른 거 앉아서 내가 해주고 갈게 대충. 그거 진짜 내가 하면 돼. 영양만 보내줬어. 알았어. 신경 쓰지 마. 치매가 앗아간 건 기억만이 아니다. 평생 해온 집안일도 잊었다. 엄마 그러게 앵간하면 다 버려버려. 전화하니까 엄마 쓸 것만 놔두지 뭘 이렇게 많이 놔두냐. 나 깨끗한데요. 아, 내가 할게 놔둬. 다 놔둬. 내가 또 여기 정리해주고 갈게. 이런 음식을 먹을까 봐서 너무 걱정도 되고. 진짜 마음 같으면 한 달에 진짜 한 20번은 왔다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안 되네요. 여기만 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독거노이다 보고 또 건강 상태 안 좋다 보니까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다. 혼자 있다가 갑자기 뭐 죽음을 맞이한다든가. 그렇지만 이 지역사회는 이런 대상의 노인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미처 세상에 손을 못 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도 여전히 또렷이 기억하는 한 가지. 바로 아들에 대한 기억이다. 이거 우리 아들이야. 이것이 나고요. 우리 아들이고. 여기 어머니세요? 네, 그 공이라 그때 할 때 찍어 뭐야.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모지만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아들에 대해 원망의 말보다 그리움을 쏟아낸다. 아드님 보고 싶으세요? 하도 내가 이제 나가서 들여다보지 않고 나가 죽으라고 한강대를 씻어가 뛰라 보여. 생각 안 나 이제는. 하도 어떤 울다가 이제는 팔자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는 눈물도 안 나고 어쩌다 울어요. 그 애는 없지. 안 써서 안 오는 거 어떻게 해. 방치된 노후.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기만 한다는 치매. 간병할 가족이 없는 할머니는 혼자 치매를 감당해야 한다. 늙으면 아프다. 고령사회의 간병 문제는 필연적이다. 문제는 간병을 해줄 사람이다. 부부로서 맞이하는 46번째 봄. 74세 아내는 17년째 계절이 나고 가는 것을 모른다. 아내를 간병하는 이는 77의 남편 이수길 씨.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아내지만 이수길 씨는 매일 아침 아내를 일으켜 세운다. 침대 위가 아닌 방 안 한가운데 두고 늘 하루를 함께 보내고 있다. 한 번 더. 옳지. 한 번 더. 옳지. 아내는 57세의 이른 나이에 초록이 치매 판정을 받았다.
치매 초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양치하는 방법조차 잊었던 아내. 그러나 당시엔 거동이 어렵진 않았다. 이뻐졌다. 우리 연도 이뻐졌다. 옳지. 아니 요거 요쪽에 있어. 옳지. 자, 옳지 됐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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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함께 있었지만 치매는 부부도 모르는 사이 아내를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산책 나가는 것을 좋아했던 아내. 이젠 돌처럼 굳어버린 모습으로 해맑게 웃는 모습 대신 무표정으로 지내는 날이 더 많다. 응? 뭐 또 했던 이야기 가끔 다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무슨 뭐 그런 병이라 그러니까 뭐그 앞이 캄캄한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자식 둘을 다 키우고 이제부턴 좋아하는 여행이나 다니며 여생을 보내자던 부부의 소망과는 너무 다른 잔인한 현실. 그 이제 여자 화장실 내가 못 따라 들어가니까 입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거 나가는 문이 두 개인 거야. 그 내가 앞에 입장 기다리는데 뭘 그 문을 가가지고 탄 거야. 새벽에 3시에 했는데 사람 형상을 보니까 이제 밤새도록 돌다가 뭐 까졌지, 피가 줄줄 나고 이래서 그 만날 때는 얼마나 반가운지. 조금 웃는 표정은 하긴 하는데 확실히 뭐 좋다 이런 표정은 아닌 것 같고. 제대로 씹지를 못해 소화가 안 되는 아내를 위해 죽을 만드는 것도 이젠 이수길 씨의 일상이 됐다. 남편이 애써 만든 음식에도 아내는 맛있다, 고맙다 표현할 줄 모른다. 아까 뭐 먹었으니까 이빨 닦아야지. 예. 그래도 이수길 씨는 늘 아내에게 말을 걸고 아내를 단장시키며 그 곁을 17년째 지키고 있다. 아내 곁에서 그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심장약이고 이거는. 그 마음은 여전한데 몸이 먼저 지쳤다. 이게 그러니까 아버님 간병 중 2번의 심장 수술을 받은 이수길 씨.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와 이번 내내 아내의 간병을 계속했다고 한다. 내가 수술 받을 때 같이 있고 간병이 돈 들어가니까 저 사람은 이제 내 침대에 환자 침대에 있고 나는 밑에 보조자에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와가지고 환자가 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환자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간병비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뭐 한 150, 200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닐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돈 받아가 그거 다 주니 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마음이야 아내 간병에 끝까지 힘을 쏟고 싶은데 골병든 몸이 문제다. 하루 24시간 망부석처럼 굳어버린 아내를 중심으로 흐르는 할아버지의 시간. 매일 조금씩 절망감은 커져간다. 나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암보다 더 무섭다고 그래 봐. 이게 아니 이게 뭐 후진이 없잖아. 전진만 있지. 자꾸 조금씩 나빠지기만 짓는데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지. 사람이 그냥 희망과 뭐 기대나 뭐 이런 게 꿈이나 일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 응? 살아있는 한. 악화일로의 병, 치매. 문제는 치매와 함께 환자도 간병인도 골병이 든다는 것이다. 노노 간병이 위태로운 이유다.
외로워서 항상 울고 혼자서 또 웃고 감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혼자서 그냥 약간 맛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육체적인 피로만큼이나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 또한 할아버지는 혼자 삼켜내고 있다. 아픈 노인을 간병하다 병드는 노인들. 노후 간병은 악순환 그 자체다. 오랜 기간 간병을 하다 보면 세상과도 단절된다. 간병은 마음까지 병들게 한다. 간병은 현실이다. 파킨슨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던 아내에게 치매도 찾아왔다. 아내 간병 14년 차인 원유철 씨. 간병, 그 시작은 집안일이었다. 나이 환갑을 맞이할 때만 해도 아내 대신 자신이 부엌에 설 줄도 집안일을 도맡아 할 줄도 몰랐다. 허당한테 방을 쓸어도 다 내가 쓸고 빨래라도 내가 다 하고 김치라도 내가 다 하고. 난 집안일 그 전에 몰랐어. 이렇게 많은 거를. 야, 지긋지긋하게 많았다 이거 일해 보니까. 아, 이미 그 녀석 가지고 하루 종일 이러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표도 안 나요. 한 자리도 없어. 바짝 들어앉아 절로 떨어져 또. 이제야 집안일의 무게를 알게 됐지만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할 길이 없다. 4년 전 치매가 찾아온 후 아내와의 대화는 늘 단답형이다. 갑작스레 도진다니까. 사람도 다 알아보고 이런 캐지가 되다간 확 또 도지는 수가 있어. 그래. 치매에 걸린 후 아내는 툭하면 집을 나갔다. 정처 없이 헤매다가 개울에 떨어진 적도,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다. 어디 갔다 와? 날 꼭 붙들어. 평소엔 24시간 늘 함께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두고 외출을 해야 하는 날이면 문 밖에서 자물쇠를 걸어야 했다. 못 가고 올라. 안 가져. 그러지 마. 가만 있어. 힘들 땐 말도 못해요. 전번에는 밤에 그 치매가 부쩍 일어나가지고 창문구멍 요만한 데로도 쑤시고 나가는 거야 그냥. 그 밤새 들어온다. 아침 7시까지. 나가시려고 해서. 네. 아내의 치매와 함께 부부의 노년은 방 한 칸을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요양시설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다. 어머님은 그런 얘기 들으시면 어때요? 요양원 얘기 들으면. 내 집 사놓고 모르는 요양원에 가 있으면 여기. 요양원에도 멀쩡한 사람이 가야 편하지. 이 치매 있는 사람이 가면은 이 양반을 묶어놓기 전엔 봐줄 수가 없다 그런다고. 그 묶어놓으면 또 배견하지 못해요. 재성질에 죽지. 그래서 안 보내는 거야.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치매 간병의 고통. 그럼에도 많은 노년층들이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요양기관들. 과연 요양기관은 자택간병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걸까? 서울의 한 국립요양원. 국립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요양원에는 노인 환자는 물론 치매 환자들도 입원해 있다. 그림도 그리고 그냥 게임도 하고 재밌어요. 요양원에서는 목욕, 대소변 등의 일상생활 관리와 더불어 치매 예방 프로그램 및 실내 운동이나 물리치료 등을 통한 건강 관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 외에 다른 요양기관들의 사정은 어떨까?
직접 서울 소재 요양기관들의 입소 가능 여부를 알아봤다. 저희는 입소가 좀 어려워요. 자리가 없어요. 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대기가 엄청나고 제가 1년에 한 명 나갈까 말까? 방이 나야만 어르신이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더구나 자리가 있다 해도 중증의 치매 환자는 입원 자체가 어려워 보였다.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가 중요한 거지 그 병원 요양사가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그럼 사람 없는 데를 받아만 주겠지 일단은. 그러다 그 날 데리고 갔어야 한다고. 일저 치매 환자는 안 받아. 심하다. 그리고 경력이 없는 환자는 겁을 내서 못 봐. 치매 환자. 아니 1인실에 가도 치매 공동변실로 가도 간병인비도 만이라도 더 줘야 보지 안 봐. 오늘 현재 치매 환자는 72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저희가 비교를 하자면 제주도 전체 인구 도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매 12분에 1명꼴로 새로운 환자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 인구 역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급증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전국 요양병원 중 공립요양병원 수는 77개, 그중 24개소만이 치매 전문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치매 간병의 경우 일반 환자의 간병과 다르다. 치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환자의 돌발 행동이나 치매 증상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어떻게 다른 걸까? 요양원의 경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아 요양보호사 돌봄비가 무료인 반면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100%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간병비는 비급여이기 때문이다. 요양원의 한 달 실제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본인 부담금 20% 해가지고 30만 4,620원이고 이제 식대는 본인 부담이에요. 비급여예요. 간식비 하루에 1,000원 이렇게 해서 3만 원 그리고 임용비가 3,000원씩 해서 58만 620원. 음식 기준으로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백수 저기 장기 요양 그거 혜택 혜택을 받아서 이 정도 140만 원.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비싼 곳이 많았다. 간병비가 110이고 이제 병원비가 따로 나오죠. 병원비는 한 5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지금 25만 원짜리 방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다 환자가 계셔가지고. 750만 원 병원비가 정도. 830에다가 간병비 하면 한 1,100만 원? 1,100만 원? 비용면으로 봐서는 요양원이 좋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닌 환자의 상태다. 시설 부족부터 간병 비용까지 노인 환자가 발생하는 순간 가족의 고민도 깊어만 간다. 간병으로 무너지는 것은 가게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 일본에선 간병 지옥이라는 신조어가 생기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간병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私が殺めてしまったのは私の実の母です。母を楽にしてやれるのは俺しかいないと決めて。 기나긴 간병에 대한 심신의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할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할아버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할머니를 7년간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는 중이었다던 할아버지. 항상 보면은 힘드실 텐데 항상 이렇게 밝고 할머니한테도 되게 잘하셨습니다. 보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유일하게 그분은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노 부부의 동반 자살을 의심했던 경찰.
병원에서 깨어난 할아버지는 음식에 약을 타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할아버지는 살인죄로 검찰에 기소됐다. 할머니가 한 7년 전부터 뇌졸중을 앓고 있었는데 완전히 식물인간으로 지냈습니다. 한 7년간 계속 간병을 하면서 할머니가 또 너무 힘들어했어요. 신음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할머니를 편하게 죽이고 나도 죽자 그런 마음으로 그 약을 복용하게 됐습니다. 자녀나 다른 가족이 없었기에 할머니가 쓰러지신 뒤 늘 혼자 그 곁을 지켰던 할아버지. 100년 해로를 약속했던 부부의 연은 간병 앞에 살인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끝이 났다. 아내를 살해한 죄책감은 결국 할아버지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 아픈 가족을 돌보다 스스로 그 가족의 목숨을 끊는 간병살인.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저는 제일 먼저 사회 문제로 두각할 수 있는 게 간병 범죄라고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한 사법 통계라든가 이런 범죄 통계에서 간병 범죄를 따로 통계를 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연간 우리 사회에서 간병 범죄가 몇 건 정확히 발생한다라고는 지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가족 간병은 중년 만의 일은 아니다. 젊은 가족이 간병을 하느라 직장을 그만두는 이른바 간병 실직도 늘어나고 있다. 20대 중반부터 7년간 가족들을 대신해 아버지의 간병을 혼자 도맡아 왔다는 30대 김지은 씨. 아빠 재활 치료할 때 찍었던 사진. 이게 몇 살 때세요? 20대 때였던 것 같아요. 26살 때인가? 지은 씨의 아버지는 뇌병변 장애 1급 중증 환자였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뇌병변 1급 장애 1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환자였어요. 완전 침대에서 누워 계시고 숨을 제대로 못 쉬셔서 목에 기관절개를 하시고 입으로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배에 호수를 연결을 해가지고 대소변도 바로바로 치워줘야 되고 대소변을 안 치우고 그냥 놔두면 금방 욕창이 생기거든요.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2시간 안에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24시간. 24시간 간병을 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간병 일과는 밤새도록 계속됐다. 그렇게 20대 중반에 시작된 간병은 30대 중반의 나이가 돼서야 끝이 났다. 지극한 간병의 시간은 지은 씨에게 경력 단절이라는 또 하나의 난관을 남겼다. 지금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지금 그냥 멍하니 있어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병원 다니면서. 너무 슬퍼서 우리 아빠 빨리 나섰으면 좋겠다. 내 미래에 뭘 해야겠다. 그런 거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럴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너무 피곤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 있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그 슬픔을 느낄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환자 한 명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을 뒤흔드는 간병의 늪.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며느리 박현옥 씨. 사람은 또 모르잖아. 촬영 왔어요. 치매와 천식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 이따금 찾아오는 호흡 곤란 증세로 박현옥 씨는 시어머니의 곁을 떠날 수가 없다. 병원비가 한 달에 꽤 많이 들어가는데 한 해도 버는 거 없어요. 24시간 간병을 해야 되든지 입원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는 이유는? 일단 입원을 시키면 또 노인분이랑 간병인이 없으면 또 입원을 안 돼요. 못 해요. 9년 전 봉사활동 중 우연히 취득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때만 해도 현옥 씨는 자신이 간병에 매달릴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요양보호사 일로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들어 점점 더 나빠지는 시어머니의 병환으로 일을 하러 나가는 것도 불안하기만 하다. 그런데 현옥 씨가 간병한 이는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다. 한 달 전 뇌병변으로 가족의 곁을 떠난 남편. 현옥 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과 집안에 모신 시어머니 둘의 간병을 혼자 도맡아 해왔던 것이다. 진짜 버스 안에서 뭐 자가용도 없고 버스 안에서 제가 속으로 엄청 울었습니다. 그냥 기사가 보거라면 그냥 막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드니까 일단. 그리고 뭐 하루에 8만 원씩 간병인을 쓰면 저도 좋지요. 근데 뭐 제가 수입이 그렇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하루 이틀 뭐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늘 좀 늦었어요. 그나마 현옥 씨가 숨통이 트이는 시간, 바로 방문 간호사 서비스를 받을 때다. 네, 30분까지 하면 힘드시니까 여기서 한 바퀴, 두 바퀴 도시고 좀 쉬었다가. 이런 거가 나와야 돼. 시어머니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4급으로 방문 간호와 목욕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지원은 현옥 씨가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를 돌봐줄 상주 간병인이다. 과거 남편이 건강했을 적엔 집을 3채나 소유했을 정도로 넉넉했던 살림. 그러나 한 명도 아닌 2명의 간병 앞에 가게는 무너졌다. 대출 때문에 팔았죠. 대출 때문에. 뭐 의료비 때문에 하신 거. 그러니까 조금 누적된 게 그렇게 된 거죠. 누적됐던 게. 의료비도 한 2, 3천 원만 이상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뭐 좀 없으니까 또 대출해서 쓰고. 그 누적됐던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금씩 누적됐던 게. 지난달까지 남편과 시어머니의 의료비로 지출된 돈은 매달 250만 원. 현옥 씨의 월급 90만 원과 국민연금, 시어머니의 노령연금을 다 합쳐도 190만 원. 거기다 생활비까지 더해지다 보니 모아두었던 돈은 모두 바닥이 났다. 이 속에서 뭐가 막 폭발할 것 같아요. 항상. 나도 무슨 욕구불만 있고 좀 뭔가 몰라 좀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 풀고 막 꾹꾹 참고 이거는 아닌데 이거 이렇게 이런 인생은 아닌데 막 이거 막 그런 이런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나도 60이 넘었는데 이거 나이 70대도 이 치닫거리 언제까지 해야 되나 뭐. 현옥 씨는 자신 스스로의 노후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 살아남은 노년의 가족에게 떠맡겨진 간병. 간병은 정녕 가족만의 몫일까?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간병을 의료적 개념이 아닌 가족애와 효의 개념으로 마주했다. 결국 의료진이 아닌 가족이 그 역할을 도맡아 해왔던 것. 실직, 파산, 가족 해체까지 부르는 노후 간병에는 대안은 없는 걸까? 서울의 한 의료원. 환자의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2명의 간호 인력이 투입됐다. 보통 이 일은 가족이나 간병인이 담당하던 일. 그러나 이 병원엔 보호자도 간병인도 없다. 대소변은 물론 욕창 관리 등 환자의 간병은 모두 간호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지금 한 거는 이제 환자분이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반대쪽으로 체위를 한번 변경해드렸습니다. 그걸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한 번씩 해주시는 네, 저희가 두 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또 해드리고. 이곳에선 4년 전부터 간병인이나 보호자들이 담당했던 대소변 처리나 식사 보조 등 간병 관리를 간호 인력이 전담하고 있다. 그 결과는 의외였다. 저희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전문 인력이 하면서 모든 지표들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욕창이나 낙상 같은 것도 거의 60-70%가 줄었고요. 폐렴으로 인한 항생제 사용 기간도 굉장히 줄고 사망률이나 심폐소생술 같은 율도 굉장히 다 줄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전문 인력, 그러니까 간호사 한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간병 자체를 돌봄의 영역을 넘어 치료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덕분에 환자와 가족 모두
간병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기저귀 찬 상태로 이제 대수변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간호사들이 다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너무 고맙죠. 만약에 우리 간호사분들이 안 계시면은 제 식구 중에 누구나 안 그런 간병인 누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문 의료진께서 모든 걸 저를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도와주시기 때문에 고맙죠. 저조차도 제 아내가 입원을 하면 저도 가서 반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결국 우리나라만의 문제지 전 세계적으로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병이나 모든 것들을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였거든요.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어떤 사적 영역으로 넘겨놔서 그런 것들을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하게끔 요구하는 사회적 현실이었고요. 이게 다행히 국가적으로 제도화돼서 지금 나온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전체의 비용 중에 한 20%인 한 15,000원 정도만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과거에 280만 정도에 비하면 지금 한 48만 원 정도 월 사용 비용, 그러니까 부담은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의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병상 위의 간병 외에 집안에 홀로 남은 노인들을 위한 돌봄의 대안은 없을까? 경북 포항의 한 마을. 이곳은 공동체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마을. 이미 마을은 고령화된 지 오래다.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집에 계속 계시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고. 그런다고. 예. 내가 그렇다고 이래 운동한다. 예. 오늘은 고령의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경로당에 모이는 날. 올해는 2017년도 정유년이죠. 무슨 해일까요? 여기 닭이라 했다. 어머님이 큰 소리로 닭 울음소리 한번 내볼까요? 그럴까? 그럴까? 이곳에서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대응에 나섰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해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저희가 운동을 먼저 할 거예요. 손은 요래. 치매 보듬 마을. 말 그대로 마을 공동체 내에서 치매 환자를 직접 보듬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지자체의 지원과 전문가들의 참여 덕분이다.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건강에? 도움 되지요. 건강이고 뭐고 뭐 사람도 많이 보고 하니까 그게 더 좋아요. 마음은 편해요. 여러분들이 다 돌봐주시니까 예 그래요. 친구분들하고 많이 올래가 이제 저거 하고 하면은 자식들은 좋지 뭐야. 그러니까 뭐 치매도 덜 저거 하고 예방하고.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치매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 공동체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견이 빠를수록 고통은 줄어든다는 치매. 조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다. 도시의 많은 노인들은 방치돼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찾아온 유병장수의 시대. 지금의 노년은 청춘보다 더 아프고 더 절망적이다. 인천의 한 실버타운에 벌써 2주째 난방이 끊겼다고 합니다. 올해 90살인 할아버지가 방 안에서 두터운 외투를 입고 발에는 실내화까지 신고 있습니다. 옆방 할머니는 아이의 솜니부를 꽁꽁 덮어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뉴스에서 난방이 끊긴 인천의 한 유료 요양시설이 보도됐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혹한, 노인들은 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문제 요양시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지만 찬 기운이 먼저 느껴집니다. 하지만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추위에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뭐 가족분이세요? 네. 예. 여기 좀 어떻게 좀 신고 좀 해주세요. 나는 거기다 엄마 모셔놓고. 아, 언제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어머니 계신 지는? 2년이요. 2년이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난방이 안 되는 건 어떻게 알고 오신? 저희 자주 와요. 아. 자주 오는데 이 엘리베이터도 한동안 안 됐었어요. 안 되고 난방 안 되고 지금 한겨울 이런 추위가 없는데. 그렇죠. 50여 세대의 노인들이 생활하는 유료 요양시설. 무슨 일이 있는지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문은 열려 있는 상태. 안으로 들어서면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인기척을 내도 돌아보지 않는 노인. 아이고. 한참 뒤에야 제작진을 알아본 할아버지. 방 안에서 두꺼운 외투에 모자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아유, 뭐 하고 계셨어요? 어디 계세요? 저희 MBC에서 왔는데요. 어? MBC에서 방송국에서 왔어요. 대화가 어려운 할아버지. 글을 적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선 언제부터 난방이 안 된 건지 물어봤습니다. 천하세자는 아주 그 냉망하자. 네. 예, 이거 벌써 일은 이렇게 된 지가 오래서 한 거. 내가 전기 날라부터 그런 거 많이 여기냐. 이제 이거는 발바닥에 싼득싼득해요. 이건 정말 사람 사는 얘기 아니야. 학대도 사람 학대도 이런 학대가 없어. 지난 12월 28일부터 보름 이상 난방이 끊긴 상태. 한참을 틀어봐도 온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기장판에 전기 난로는 기본이요. 물을 끓여 따뜻한 공기를 만드는가 하면 밤에는 더 두꺼운 외투를 입어야 할 정도입니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거. 아유. 이거 입으세요. 집에서? 집에서요? 자식들의 도움 없이 편안한 노후를 위해 직접 유료 시설의 입주를 선택한 할아버지. 내 서방 나이가 101살이야. 근데 우리 저기 들어보면 알 거 아니야. 혼자 생활하다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나 염려되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습니다. 들어올 적에 보증금으로 6천만 원, 7천만 원, 방송대 뭐1만 원 이렇게 해서 지방 나가면 그 찾을 돈이 없어. 전혀 그걸 찾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갔어. 좀 나가고 싶은 생각이야. 꿀떡했지. 끼우시려고 제가 끼워드릴게요. 100세를 넘긴 고령. 눈도 어두워져 이렇게 남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체력도 면역력도 약한 노인들. 냉방에서 탈이라도 나면 어쩌나 제작진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걸 못해서 여자들한테 가지고 나가서 키우라 이런 편이야. 아이고. 방바닥이 보증금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노인들.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내가 전세를 살았는데 기한이 돼서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줘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생활비를 낸다고 그러는데 보증금을 안 주는데 누가 생활비를 내요? 이 사회 통념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회복지재단이라는 데가 우리가 볼 땐 내가 볼 땐 아주 이상한 데예요. 이거 보증금이라는 걸 무시해버려요 아주. 노인들은 보증금에서 제한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기로 했고
시설 측은 난방비를 내지 못해 어쩔 수 없다며 개선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설 측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 대표입니다. 대표님이세요? 1998년 문을 연 유료 노인 요양시설 약 1억여 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으나 회사 대표가 보증금을 다른 곳에 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새로운 대표가 선출됐지만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고 노인들은 관리비를 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건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보증금을 안 빼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전 대표 때 보증금이 하나도 없어서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나갈 테니 달라라고 말하면 그 못 주는 거 번연히 압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지금 자꾸 댄다라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를 해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앞으로 전기에 식사까지 어려워질 상황. 이때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뭐 있다고 지금 아무 식사 배달 안 해? 아까 식사 배달이 안 됐어요? 오늘 밤부터 안 한대 지금. 아니 우리는 돈을 내고 싶어도 당신들 지금 돈을 내게 만들어야지 그냥. 어머니는 다른 데를 못 지게 하고. 직원이 없어요. 아니 저기 있잖아. 아니 어머니는 아파가지고 여기 못 들어와서 다른 데를 못 오잖아 지금. 당신들이 잘못해놓고는 난방이 있나 뭐가 있나 우리가 갈림이 되도록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갈림이 한 달 딱 안 되니까 식사 배달 안 하는데 이제부터. 뭐 일주일은 뭐저 도둑놈들이 진짜 그냥. 안 나와요. 직원이 안 나와서 그런가? 직원이 이제 못 나와서. 지금 식사를 못 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 식사 배달이 원래 대기로 돼 있는데 이 집에서 해준 게 뭐 있었지? 우리 10월 때 갈림이 한 달 안 됐거든. 10월 때 난방이 나와 뭐가 나와? 어머니도 모시고 있었는데 간병인 월급 감독이 다 나가버렸어. 다른 데로 모셔서 그래 지금. 더 비싼 병원으로. 여기는 100만 원인데 거기는 한 달에 200만 원이야 그렇게네. 양쪽으로 부모님 모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 우리는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예,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예? 여기는. 환자들이 아픈 환자들이요. 아, 어르신들 여기 예. 계시는 분들. 예. 1층에 자리한 노인복지시설. 치매를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7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건 중국 동포 간병인 1명뿐. 모두 떠나갔지만 할머니들 걱정에 차마 떠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들과 정이 들었으니까 가지 말라고 자꾸 그래. 그래서 떠나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 막 갔는데 못 갔어. 본래 노인 전문 병원까지 있었던 곳. 운영 때문에 문을 닫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되자 사회복지사며 간호사며 하나둘 떠나간 상태입니다. 월급이라도 나오겠는데 월급 안 받으니까 모두 다 가지요. 뭐 어떡하겠어. 근데 그치 월급 안 준다고 이 할머니들 그치 자기 부모 같은 분 재뿌리고 가겠는가. 유료 요양시설에 필수 조건이 없어졌는데도 지자체에선 왜 이들을 규제하지 못하는 것일까? 해당 지자체를 찾아갔습니다. 시에서는 개입을 할 권한이 없어요. 개입할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문제는 그거 현재 비서는 지금 출연 자금이 거의 없어요. 여태까지 운영을 차입금으로 해가지고 다 운영을 해왔는데 네. 운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 들었다라는 생각은 하죠. 이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어쨌든 시에서도요. 시에서는 권한이 없죠. 인천 부평구의 한 이삿짐 센터.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강효임 씨는 얼마 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것까지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고통받고 돌아가시는 것은 참 딸 부주의지요, 그게. 가족들은 어머니의 사망이 엉치뼈 쪽에 생긴 욕창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양시설에 온 지 24일째.
엉치뼈에 약 지름 6cm만한 구멍이 생겼고 다 이렇게 썩은 상태예요. 115일째 환부에 고름이 생기고 살이 패였습니다. 뭔가도 몰랐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심하면 그 뼈 속으로 그게 들어가면 폐로 된대요. 그게 그래서 호흡을 못해서 돌아가신다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욕창은 지속적인 압력으로 피부와 그 아래 조직이 손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거나 습기로 인해 조직이 부드러워지는 경우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저귀 같은 것을 잘 안 갈아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 말을 했어요. 기저귀 값이 그러면 많이 들어가면 내가 돈을 해줄게. 기저귀를 좀 자주 갈아달라. 그랬더니 똑같은 시간에 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하더라고. 집에서 간호만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어머니한테는 뭐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최선을 다 못해서 이렇게 생겨 죄송하다고. 제작진은 할머니가 머물렀던 요양시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 의사가 상주해 요양 환자를 진료하는 요양병원과는 구별됩니다. 오실 때도 보호자분이 얘기하시면 얼마 못 사시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가 오래 사신 거예요, 요새. 하기 때문에 지금 수명 연장이 좀 많이 된 거거든요. 지난 6월 문을 연 노인 요양시설. 할머니는 한 달 뒤인 7월 19일에 입소했는데 시설 측은 욕창이 이곳에서 생긴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올 때부터 이게 와상으로서 폭주를 하고 욕창이 발생돼 있는 상태예요. 시설에서 기록해놓은 초기 상담 기록지. 욕창 간호가 표시돼 있고 병원 퇴원과 시설 입소 시 장골과 엉치뼈에 욕창이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즉 욕창은 입소할 때부터 있었다는 것. 그러나 가족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소견서지만 이게 우리가 병원에서 이거 띈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욕창이 없었어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한 뒤 8개월간 입원해 있었던 재활병원. 소견서엔 우측 편마비와 뇌출혈, 뇌수정, 고혈압이 있을 뿐 욕창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과연 욕창은 소견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없던 것일까? 욕창 부분은 왜 안 써져 있는 거예요? 없었으니까. 그리고 욕창이 좀 쓰자. 내가 그걸 심했으면 나 안 보내지. 내가 보낼 게 그다음 사람인데. 욕창 있는 건 안 보내요. 그래요? 나 욕창 있는 건 병원을 보내 절대 요양을 안 보내요. 너 시설 내가 알잖아. 이 요양시설의 노인들을 진료하는 촉탁이이기도 한 병원장은 환부를 확인하고 병원 진찰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 후 할머니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이송된 지 1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폐렴과 뇌출혈, 욕창에 의한 폐혈증은 없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욕창이 있으면 이제 폐혈증으로 같은 데 우리가 넣어줘야지. 근데 폐혈증을 하면은 그 검사 단계가 높아가지고 진단을 하면 이제 혈액 배양을 해야 하거든. 닷새 일주일 이상 나오고 방송대 내에서 한다고 또 한 20까지 가고 그 사람이 돌아갔었어. 욕창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우리 말하는 근무 태만 일주일이 만약에 없었는데 생겼다. 그것은 그 환자가 그 관리를 좀 부수겠다는 소리지. 할머니가 요양시설을 찾은 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 1등급 수급자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3등급으로 나눠 혜택을 주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80%를, 개인이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아닌 생활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 요양시설. 이 때문에 입소시 작성하는 급여 제공 계약서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요양원에는 예예. 여기에 오신 분들은 여기서 거의 다 산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가는 자리 그런 거니까. 그래서 관역들이 일단 맡기는 건데 욕창을 어떤 큰 질병으로 보진 않아요. 병원에서. 그러면은 뭐 그게 산업으로 하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양원 그렇죠. 요양원은 거의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그 가족들에게다 이제 맡기는 데거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느 가족, 일부 가족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게 다 마찬가지죠. 대부분이. 여유가 있어 어머니를 병원에 모셨다면 어머니를 덜 고통스럽게 보내드리지 않았을까. 딸은 오늘도 후회스런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589만 명, 전체 인구의 11.8%에 달합니다. 노인들의 삶이 길어진 만큼 사람들에게 부모님의 노후를 고민해봤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부양할 수 있으면 부양하겠지만 많이 편찮으셔서 그 기간이 지속되면은 그 전문 기관에 맡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시다가 점점 상태 안 좋아지시고 너무 집이 힘들어지면 요양원이나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친구들이 지금 많이 그것 때문에 부부 갈등도 많고 하거든요. 부모님 보내는 이런 갈등 때문에 뭐 비싼 데 보내면 요양원이라도 좋은 데도 많이 있지만 또 싼 데는 좀 솔직히 고민되잖아요. 보내려면 그런 것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 2008년 도입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등급 이용자들은 방문 요양이나 목욕, 주야간 보호, 방문 간호 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1, 2등급과 일부 3등급에 한해서 시설에 입소해 요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전문 병원을 제외한 노인 요양 시설도 4천여 개로 증가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수요에 따른 공급을 위해 개인의 시장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시작과 함께 급증한 노인 요양 시설. 일부에선 수익성 좋은 사업,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노인 요양 시설에선 보험금을 허위로 기재해 부당 청구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대전 지역. 대전지방경찰청은 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빼돌린 요양시설에 대해 원장을 비롯해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환자 2.5명당 1명의 요양사가 있어야 하는데 요양사 있지 않은 요양사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또는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전산 처리를 해가지고 과당 청구한 겁니다. 장기 요양기관의 보험금 부당 청구 사건은 2009년 13,000건에서 지난해 44,000여 건, 금액은 56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 특히 10억 8천만 원을 빼돌린 이번 사건은 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 이래 최대 액수입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를 횡령, 판공비 명목으로 해서 횡령했고 2억 3,500만 원 정도는 배임 행위를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제 저희가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대부분 서류상의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전산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전산상에 이제 뭐 어떤 환자가 입원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그 전산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되게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관련 서류는 다 제대로 갖춰놓고 있으니까요. 그 한 20개월 정도 이렇게 부당 청구해서 받았는데 그동안 적발하기 어려웠던 거죠.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루어진 사건. 수익금의 일부는 차명 통장까지 만들어 별도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해당 요양시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셨나요? 원장님 좀 만나봤어요. 지금 외출에 좀 있으세요? 아, 언제 들어오시나요? 글쎄요, 그거는 잘 여전히 가족들이 찾아오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 즉 노인들은 이 시설에서 예전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요양시설의 부당 이득금은 이미 국민건강보험에 환수됐고 노인 요양시설로도 지정이 취소된 상태. 그럼에도 대표는 개인 비용으로 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냥 예전이랑 똑같이 보호자분들이나 어르신들한테 더 추가로 받진 않아요. 뭐 그냥 저희 그 원장님 자비로 다 그냥 이걸 운영하시는 거죠, 지금. 정말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냥 여기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번만 좀 지켜봐주세요. 문제의 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 신고제인 현실에선 이들을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도 10월 20일 날 취소가 돼가지고 이제 금년도 2월 21일까지
여기 이제 재정 금지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지나면은 그 사람 신고 들으면 무조건 해주게 돼 있어요. 그 허가가 취소가 됐다가 2월 20일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해주게 돼 있어요. 노인 요양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입된 신고제. 규모의 증가에 따라 부정 사례가 늘어나자 제도의 한계라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제대로 어쨌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장기 요양을 담당하시는 그 장기 요양 보험 요원들의 여러 가지 그 권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드러나서 또 그것이 그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한테도 또 가족들한테도 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이런 것이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